해석학투 11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연습 문제 중에서 몇 개 좀 안 풀고 넘어간 것들이 있어서 연습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7.2절까지는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봤으니까 7.3절에 있는 연습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7.3절에 있는 거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7.3.2에 나와 있는 거는 토마의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토마의 함수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토마의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가 0일 때는 1이고 x가 만약에 무리수면 0이고 x가 유리수면은 얘를 기하분수꼴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n분의 1로 이어서 n분의 1로 주는 함수를 우리가 토마의 함수라고 불렀고, 우리가 예전에 보였었던 게 tx가 결국은 인테그러블 하다 라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한번 꼭 스스로, 굉장히 내용이 길었지만 여기 연습 문제에 있는 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 겸 해서,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것도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3.3에 나와 있는 거는 fx라는 함수가 x가 n분의 1로 나타나면은 1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0이라는 얘기인데, 요것도 토마의 함수 증명할 때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시면은 토마의 함수과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대다수는 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들이 많아서 요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절에서는 좀 같이 풀어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 7.4절에서는 7.4.3에 있는 거를 좀 볼 텐데, 7.4.3에서는 참거짓을 판단하라는 얘긴데, A번에 나와 있는 거는 절대값 f가 인테그러블 하면 또 우리가 늘 유개인 닫힌 구간을 다루고 있으니까 f도 여전히 똑같은 구간에서 인테그러블 할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반대 명제는 참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반대 명제는 우리가 실제로 증명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반대 방향을 묻는 거죠. 절대값이 붙은 게 인테그러블 하면은 원래 것도 인테그러블 하겠는가 라는 얘기인데, 얘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안 배운 명제들은 웬만하면 거짓일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통 이제 원래 함수가 적당히 괜찮으면은 절대값을 취하는 것도 우리가 적당히 괜찮은 성질들을 갖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반대로 절대값을 붙인 함수가 인테그러블 하다라고 해서 이제 원래 함수가 인테그러블 할 거냐라는 얘기는 반례가 존재합니다. 어떤 반례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우리가 디리클레 함수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디리클레 함수를 적어보면은, 디리클레 함수는 x가 유리수면은 1이고 무리수면은 0인 이런 함수인데, 여기서 지금 얘가 0과 1 차이만큼 나니까 gx-2분의 1을 한번 생각을 해주면,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얘는 당연히 인테그러블 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디리클레 함수가 인테그러블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절대값을 취한 함수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그냥 다 2분의 1인 거죠, 그렇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인테그러블 하니까 이런 관례를 얘는 인테그러블 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번에 있는 B번에 있는 명제는 G가 인테그러블 하고 g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랬을 때 gx가 0보다 크다. 어디에서? 어떤 무한계의 점에서. 무한계의 점에서 0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항상 적분한계 0보다 크겠는가? 그러니까 무한계의 점에서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적분값도 항상 0이 되는가에 대한 얘긴데, 얘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얘도 거짓인데, 그래서 발레가 잘 존재하는데 어떤 발레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gx는 x가 이제 칸토르셋에 들어가 있으면은 1이고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0인 함수로 우리가 주는 요거를 칸토르 펑션에서의 뭐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쨌든 칸토르셋에 들어가 있으면 1이고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0이고. 그럼 이제 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gx는 x가 c가 될 때 항상 1인데 c가 언카운터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계만큼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에서만큼 얘는 1이라는 값을 갖는데 실제로 g가 인테그러블 할 뿐더러 값이 0인 거를 알고 있죠, 그렇죠? g가 인테그러블 할 뿐더러 이렇게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한계의 점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적분값이 항상 0보다 큰 거는 아닐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C에서는 G가 연속이고 GX는 0보다 항상 큰데 크거나 같은데 어떤 Y0라는 점에서 0 이상이 된대요. 그랬을 때 G의 적분값은 0보다 클 거냐?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랑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는 G가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얘기였고 지금은 이제 연속함수로 좀 더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함수인데 항상 0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뭐 y축, x축 위에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어떤 한 점에서 0보다 스트릭트하게 크대요. 그러니까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왜냐면 앞에서는 뭐 인테그러블 이런 거니까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았죠. 왜냐면 이런 칸토르 펑션이나 뭐 토마이 함수 이런 것들 다 인테그러블 한데 되게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연속함수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y0라는 어떤 한 점에서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대요. 그럼 얘가 연속함수니까 아주 뭐 안 좋은 경우더라도 0으로 내려오려면 항상 이렇게 넓이를 만들면서 내려와야 되니까 얘는 0보다 클 거라고 우리가 당연히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참인데, 참이어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G가 연속이니까 우리는 임의의 어떤 점을 가지고 오더라도 항상 얘보다 어떤 구간을 잡으면은 항상 0보다 크게 잡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뭐 x가 y0랑 뭐 델타보다 작으면 gx와 gy0의 차이는 항상 엡실론보다 작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뭐 얘를 이런 식으로 gx는 gy, 얘도 뭐 좀 풀어서 적어보면 x가
y0 플러스 델타 y0 마이너스 델타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얘도 이제 풀어서 적어보면 gx는 gy0 플러스 엡실론이랑 gy0 마이너스 엡실론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gy0가 항상 스트릭트하게 0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엡실론을 뭐로 잡아줄 거냐면 쟤를 양수로 만들어 주려고 2분의 1 y0로 고릅니다. 2분의 1 y0로 골라주면 얘는 2분의 1 gy0가 되고 얘는 2분의 3 gy0가 됩니다. 어디에서? 요 구간에서. 그래서 적어도 뭐 y0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델타 네이버후드를 생각을 해주면 여기에서는 적어도 다 2분의 1 gy0보다는 큰 거죠. 그래서 2분의 1 yg0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고 얘보다 전부 다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예쁘게 잘 적어주려면, 깔끔하게 적어주려면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함수를 하나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x가 y0 마이너스 델타에서 y0 플러스 델타에 들어가 있을 때는 2분의 1 gy0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0인 함수를 줍니다. 그럼 이렇게 주면은 h는 우선은 인테그럽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뭐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겨서 두 점에서 불연속이니까 우리가 적어도 뭐 이런 단계에서는 막 우리가 뒤에서 배운 뭐 르벡 티오렘을 막 가져와서 뭐 불연속점이 뭐 메저 제로니까 인테그럽을 하다라는 거를 뭐 직접적으로 쓰기는 좀 그렇지만, 뭐 아직 이 7.4절에서는 뭐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얘기를 했었던 거는 유한계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파티션을 작게 잡으면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h는 우선 인테그럽을 하고, 그리고 a에서 b까지 h를 적분해 준 거는 뭐 델타 곱하기 2분의 1 gy0가 되겠죠. 2델타 곱하기, 그래서 뭐 델타 곱하기 gy0가 됩니다. 근데 이런 h를 왜 잡았냐면 g라는 애는 항상 hx보다 큽니다. 뭐 혹시 모르니까 이제 크거나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gx는 여기에서는 스트릭트하게 2분의 1 gy0보다 크니까 h보다 큰 거 뭐 당연히 h를 그렇게 잡았으니까 괜찮고, 그럼 그 바깥에서는 h는 다 0이니까 또 문제에서 g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g랑 h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항상 만족하고,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g를 적분한 거는 이 적분 성질에 의해서 h보다 크거나 같은데 h를 적분해 준 게 이 구간에서 적분한 게 델타 곱하기 gy0인데 얘는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g를 적분해 주면은 항상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은데 7.4.4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fx가 0보다 크면 닫힌 유개인 구간에서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고, f가 인테그럽을 하면 a에서 b까지 f를 적분하는 것도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g가 연속이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딱 한 점만 있어도 이제 적분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데, 인테그럽을 일 때에는 이제 전부 다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주면은 ab에서 f를 적분한 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에서 b까지 f를 적분하면은 0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이 되지는 않고 항상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명제가 필요한데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일 건 뭐냐면 어떤 인터벌이 C, D라고 하는 게 항상 여기에 존재한다. 이런 이제 여기 전체 구간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작은 인터벌 C, D가 존재하는데 이런 얘가 존재하고 또 어떤 델타에 대해서 뭘 만족하냐면 이 C, D 안에 들어있는 C, D에 있는 임의의 어떤 또 작은 인터벌들에 대해서 항상 어떤 점이 존재하냐면 fx가 델타보다 크게끔 하는 어떤 요런 점이 존재한다. 요런 거를 만족하는 어떤 AB 안에 어떤 적당한 인터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왜 보이냐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보였으면 명제를 보인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g라는 함수를 이제 아까처럼 뭐 하나 이제 비교하는 애로 정의를 새롭게 할 건데 어떤 함수냐면 gx라는 거는 전체 우리가 어떤 a, b라는 전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인터벌 c, d가 존재한다라 그랬는데 저 x가 i라고 하는 어떤 c, 이라는 작은 인터벌에 들어가 있을 때는 델타고 그 외에서는 0이라는 함수를 줍니다. 그러면은 a에서 f는 항상 g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쵸?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f를 적분한 거는 항상 a에서 b까지 g를 적분하는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델타라고 줬고 그 바깥에서는 0으로 줬으니까 우리가 항상 요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g를 적분해 준 거는 델타의 d-c니까 항상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명제만 증명을 하면은 되는데 요 명제를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귀류법을 쓸 건데 귀류법을 쓸 때는 이제 요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니까 좀 말을 잘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말을 한번 잘 써보면 저 명제의 이제 귀류법 그래서 귀류법을 쓸 건데 이제 어떤 귀류법을 이 귀류법을 쓰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a, b라는 전체 구간에 속하는 어떤 인터벌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임의의 모든 어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어떤 모든 델타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작은 인터벌들에 대한 이제 모든 얘기니까 모든 인터벌에 대한 얘기니까 어떤 작은 인터벌이 존재하는데 어떤 인터벌이냐면 모든 이거에 대해서 fx가 델타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귀류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순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모든 작은 인터벌에 대해서 이제 뭐 임의의 엡실론 임의의 뭐 델타라고 적었지만 임의의 델타보다 fx가 다 작아진다라는 얘기니까 우리의 느낌상 그러면은 뭐 지금 전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뭐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뭐 fx는 지금 항상 0보다 크다라 그랬고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fx가 항상 어떤 임의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fx는 0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뭐 따지고 보니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니까 이제 모순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잘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이런 이제 논리를 적용을 할 텐데, 이제 전체 구간의 이름을 I0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이제 여기 전체 구간 안에 들어있는 뭐 임의의 인터벌에 대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스몰 인터벌이 또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뭐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델타를 1로 골라보고, 그랬을 때 J라는 어떤 스몰 인터벌이 또 I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I0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I1이라는 게 I0에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X가 J에 들어가 있을 때, 여기 들어가 있을 때 모든 I1에 대해서 fx가 1보다 작아집니다. 그럼 이제 요 I1에 대해서 또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요 I2를 이제 가지고 와서 델타가 2분의 1일 때 어떤 I2라는 게 이제 I1 안에 존재하는데 어떤 I2냐면 I2에 있는 모든 애들에 대해서는 항상 fx가 2분의 1보다 작아요. 지금 이거를 계속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델타가 n분의 1일 때 어떤 in들이 존재했냐면 얘가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네스티드 인터벌이 존재하는 거죠. in이 in-1에 들어가는데 어떤 거냐면 x가 in에 들어가 있으면 fx가 n분의 1보다 작아지는 이런 구간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에 의해 어떤 유일한 한 점이 존재합니다. x0라고 써보면 x0가 여기 구간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데 어떤 걸 만족하냐면 요것들을 만족하겠죠. 그렇죠? fx가 n분의 1보다 항상 작은 요거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for all n에 대해서.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fx0요. 그럼 이 얘기는 fx0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fx는 항상 0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모순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델타로 잡았으니까 우리가 나머지는 다 0으로 잡아서 이제 g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아까처럼 비교를 해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4.4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4.9도 한번 살펴보면 7.4.9에서는 GN과 G가 모두 uniformly bounded라고 하고, uniformly bounded 0,1에서 uniformly bounded고, 뭐 이 얘기는 뭐 연습 문제에도 적혀 있지만 뭐 GNX랑 GX가 항상 뭐 n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뭐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뭐 모든 n에 대해서 뭐 uniformly bounded가 뭐 이런 얘기고, 그랬을 때 GN이 G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하고 0,1에서, 근데 얘가 유니폼리 컨버전스도 하긴 하는데 0, 알파 모든
0과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임의의 0, 알파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를 한대요. 그랬을 때 GN과 G가 모두 인테그러블 하면 뭐가 성립하냐면 요런 극한이 성립한다 라는 거를 보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만약에 그냥 전체에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됐으면은 이제 앞에서 배운 정리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전체에서 유니폼 컨버전스는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의 알파 하나 고정해 놓고 0부터 알파까지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의 아이디어는 뭐 이미의 알파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알파에 대해서 0, 알파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되니까, 그럼 얘가 잘 된다라는 얘기는 이 적분하는 구간을 임의의 0과 알파 사이에서 생각을 하면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0과 1에서 임의의 알파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0과 알파에서는 이제 다 되는데, 그러니까 다 된다라는 얘기는 적분 구간을 0과 알파로 해주면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임의의 알파에 대해서 다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뭐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알파에서 1까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알파에서 1까지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할 거냐가 좀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를 할 건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은, 그러면은 0과 알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알파를 최대한 1 가까이에 잡으면 되겠다. 잡으면 된다. 요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수식으로 잘 적어 보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0과 1에서 GN이 G로 수렴하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GN과 G 요거의 차이가 좀 잘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GN-G 요거를 잘 줄여주면은 되는데, 이제 아까 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얘를 최대한 1 가까이에 잡으면 된다라 그랬으니까, 얘를 뭐 0부터 1-델타까지, 그럼 이제 1-델타부터 1까지 GN-G 요렇게 잡아줘요. 그럼 이제 요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0부터 1-델타는 뭐 어쨌든 뭐 델타는 0보다 당연히 크고, 1-델타까지는 0과 1-델타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 하니까 어떤 뭐 라지 n이 잘 존재해서 gn 빼기 g를 뭐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거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얘는 엡실론으로 우리가 잘 눌러줄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뒤에 있는 애가 이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인데, 얘가 약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G랑 GN과 G가 전부 다 라지 M으로 바운디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을 하면은 얘는 GN 더하기 G 이거보다 작거나 같고, 얘네가 전부 다 EM보다 작으니까 얘는 EM 곱하기 델타가 돼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를 그러면은 얼마나 작게 잡아야 되냐, 뭐 그냥 2n분의 엡실론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여기에 1-델타가 있는데 요 길이가 델타였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알파를 뭐 제가 알파라고 쓰긴 했지만 이제 우리 방금은 델타라고 썼죠. 델타인데 델타를 최대한 1에 가까이 잡으면 되는데, 얼마나 가까이 잡아야 되냐면 요 길이가 뭐 한 요 정도가 되게끔 잡아주면은
얘네가 이제 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이제 뭐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4의 마지막 거로 7.4의 10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g는 인테그러블 하고 0과 1에서 인테그러블 하고 0에서 연속이래요. 딴 데서는 모르겠는데 0에서는 연속이래요. 그랬을 때 뭐가 성립하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0부터 1까지 g의 xn제곱 dx는 g0이 된대요. 우선은 뭐 문제를 순서가 조금 요렇게가 순서가 맞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은 문제를 풀기 전에 얘가 정말로 성립할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데, 우선은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 xn 제곱이 들어가 있는 요 함수를 적분을 할 건데, x가 어쨌든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제 1이 되면은 딱 1이어서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g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1보다 작은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xn 제곱을 하니까 전부 다 0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함수값이 대충 g0 정도로 갈 거니까 그래서 그냥 g0을 적분해준 g 제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약간 우리의 생각은 x가 뭐 0과 1을 빼면은 1 사이에 있으면은 gxn은 0이니까 gx의 n제곱이 g0으로 가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유는 g가 0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니까 gxn이 g0로 가니까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gxn을 적분하는 것도 그냥 g0을 이라는 뭐 이런 상수함수를 적분해 주면 되니까 g0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값이 g0이라고 예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는 지금은 뭐 g0이 된다라는 거를 보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요 값이 이런 적분값이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측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거를 이제 증명으로 잘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gxn 제곱 dx에서 g0 뺀 게 0으로 간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이제 요 값을 잘 부등식을 써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얘를 이제 쓰기 전에 아까 봤었던 거랑 비슷하게 그냥 g0을 빼는 거기는 하지만 이제 적분 안에다가 넣어주려고 그냥 0에서 1까지 적분을 해줍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죠. 어차피 g0는 상수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얘는 gxn 제곱에서 g0을 뺀 게 되고, 그러면은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g0을 뺀 거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항은 이제 요 항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 아까랑 비슷하게 얘도 0에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아까처럼 뭐 0 근처에서는 이제 상황이 좋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0, 1 아까처럼 1-델타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안에서는 다 괜찮아요. 왜냐면 연속이니까. 왜냐면 x는 0에서 연속이니까. 근데 이제 살짝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속인지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것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면 구간의 길이를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문제에서 정확하게 G가 뭐 6개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G가 6개라고 그건 가능하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1-델타까지 나누고 1-델타에서 1까지 G 얘도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아까 했었던 얘기가 x가 지금 1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으니까 얘는 뭐 우선은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 잘 되고 그 다음에 유니폼 컨버전스까지 잘 되겠죠. 그렇죠? 연속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라지 n이 잘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냐면 n이 라지 n보다 크면 요 x n 제곱이 0과 1-델타 사이에 있을 때 g xn 빼기 g 제로가 항상 뭐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연속이니까 요렇게 얘기를 잘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 요 뒤에 있는 항인데 요 뒤에 있는 항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1-델타에서 1까지 g xn 빼기 g 제로를 나눠주면 얘는 전부 다 뭐 2m보다 작거나 같아서 2m 곱하기 델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까처럼 뭐 델타를 이런 식으로 2m분의 엡실론이 되게끔 골라주면은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할 때는 약간 조금 뭐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G6이란 말 없었고 진짜 인테그러블 하고 뭐 연속이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뭐 바운디드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른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풀이. G라는 함수를 hx를 gx 빼기 g 제로라고 놔요. 그래서 h 0이 되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g0을 0으로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g0 어쨌든 뭐 값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되니까.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적분 가능성 이런 거 변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g0를 이렇게 놔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일반성을 잃지 않고 g0을 0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 무한대로 갈 때 gxn dx가 0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g 안에 xn 제곱 이런 게 있는 게 뭐 상당히 불편하니까 우리가 얘를 치환을 해줘요. 치환 적분 아직 안 하긴 했지만 뭐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x의 n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주면 n 곱하기 x n-1제곱 dx는 dt가 되고 이제 얘를 dx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은 n분의 1에 t에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1 d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적분은 g에 xn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건데 뭐 적분 구간은 0에서 1까지 똑같고 gt에 n분의 1에 t에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1 dt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g가 연속인 거 아직 이용을 안 했죠. 그래서 g가 연속이니까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x 빼기 0이 델타보다 작으면 gx 빼기 뭐 g0인데 우리가 g0을 0이라고 놨었죠. 그래서 gx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런 뭐 델타가 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요 적분인데 요 적분을 늘 하던 것처럼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줍니다. 델타에서 1까지 얘를 생각을 해주는데
앞에서 0과 1 사이에서의 적분은 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0부터 델타까지 저 GT를 지금 다 GT에 관한 적분으로 바꿔서 써주는 게 좋겠죠. T에 n분의 1에 T에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1에 dt. 얘도 G에 T에 n분의 1에 T에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1에 dt. 0부터 델타까지 쟤는 부등식을 써주면 GT의 크기에 뭐 T 얘네들은 전부 다 뭐 어차피 뭐 양수인 애들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근데 GT의 크기를 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엡실론 바깥으로 나가고 부터 여기까지 뭐 n도 나가주고 1 더하기 n분의 1에 dt로 되는데 요거 다항식이니까 어차피 적분이 잘 되죠. 뭐 t의 n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n까지 같이 해주면 t의 n분의 1에 대한 적분이 되니까 델타부터 0까지. 얘는 엡실론의 델타의 n분의 1제곱인데 뭐 델타 1보다 작죠. 그렇죠? 왜냐면 애초에 0과 1 사이에 있는 애 고른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줄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델타에서 1까지는 어떻게 줄일 거냐, n분의 1에서 t의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1까지 dt인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써주면 이제 여기 적대값을 씌워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t가 델타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죠. 그럼 얘는 이제 t분의 1인 애들이니까 여기다가 델타를 넣어준 거로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앞에 n분의 1 그대로 나가고 델타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델타분의 1에 델타부터 1까지 gt dt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g가 인테그러블 하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각도 유한해요. 왜냐면 요 값이 존재하는데 요 값은 뭐 g가 인테그러블 하니까 gt도 우리가 인테그러블 하다는 걸 증명을 했었죠. 그렇죠? 요 값도 존재하고 뭐 구간을 줄인 것도 당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어차피 델타는 우리가 임의로 골라준 애고 결국은 n분의 1만 남죠. 그래서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7.4절에 있는 문제도 살펴봤고 7.5절에서는 좀 뭐 문제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이제 한 문제만 좀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4를 하나 볼 텐데 f가 연속이고 a부터 x까지 적분을 해준 게 항상 0이 된대요. 그랬을 때 f는 그냥 영함수였음을 보여라. 요거를 한번 풀어볼 텐데 우선은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얘를 라지 fx로 정의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영함수래요. 근데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특히 f가 연속이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잘 쓸 수가 있어서 f'x는 fx가 돼서 그래서 0이 된다.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길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연속이 아니면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연속이란 말. 연속이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쓸 수가 있어서 우리가 요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 f가 연속이 아니면 이제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못 쓰니까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례로는 우리가 토마의 함수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토마의 함수를 생각해주면은 걔는 적분 가능하고 이제 유리수에서 이제 불연속인 애들인데 적분하면 항상 0이 되죠, 그렇죠? 얘는 적분하면은 항상 0이 되는데 뭐 전체에서 적분한 게 0이니까 뭐 임의의 부분집합에 대해서도 다 적분하면 0이 되겠죠. 뭐 특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적분하는 게 0이지만 f가 0 함수는 아니죠. 뭐 일부분에선 유리수에서는 n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속이라는 조건이 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있는 연습문제 중에서 제가 일부를 골라서 좀 풀어봤는데 여기 제가 풀지 않은 뭐 7.6절에 있는 거는 뭐 책에 내용의 연습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뭐 풀지 않았던 연습문제들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